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린 윤석열 후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황당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을 완벽하게 독립을 시키겠다. 돈으로부터의 독립,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 완전히 검찰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아주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가능해? 이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적당히 노골적이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공약을 냈을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한 분석 앞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한 분석이 그럴싸하다, 납득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딱이 여전히 계속 붙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에요. 자, 먼저 어떤 공약을 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찰을 만들겠다. 돈 간섭도 받지 않겠다. 수사지휘권도 받지 않겠다. 검찰총장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힘도 검찰이 가지고 가겠다. 여차하면 공수처도 폐지시키겠다. 대단하죠.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무색합니다. 이 정도면 검찰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거든요.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 후보의 워딩부터 살펴보죠.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하면 폐지도 추진하겠다. 공수처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자, 이 얘기 느낌부터 별로 안 좋죠? 지금의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작년 1월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6대 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사건 직접 수사 방식으로 이 수사 제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검찰에게 고소 들어온 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명분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너무 불만이 많았던 것 같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법적으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라는 공약을 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명분 자체가 궁색하지만 있어. 그런데 이 네 번째 항목에서는요, 명분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너무나 노골적인 공약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돈으로부터도 독립시켜 주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겁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공약이에요. 이걸 원하는 국민들이 과연 많을까요? 이런 공약을 하면 표가 생길까요? 저는 여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캠프하고 조율한 내용일까? 이걸 공약으로 내거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건 걸까? 저는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지금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소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안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언론으로 하나씩 풀리고 있는 중이죠. 거기다가 장모 최은순에 관련된 의혹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본인의 건도 억지로 막고는 있지만 검찰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다. 이제 투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무리한 공약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밀어라,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제 멈춰라,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검찰 제국을 만들어주겠다, 검찰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다급한 신호를 보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검찰이 견제받는 권력이 되어야 된다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공약을 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궁지에 몰리자 검찰에게 SOS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아내에 대한 수사를 멈추게도 해야 되겠고, 장모에 대한 수사도 멈추게 해야 되겠고, 본인에 관련된 수사도 멈추게 해야 되겠고, 상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든 감행을 시켜야 되겠고,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다고, 검사 생활밖에 한 게 없으니 궁지에 몰렸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검찰밖에 없다는 거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카드는 검찰밖에 없다. 후배 검사들아, 나를 밀어라. 이재명을 공격해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라.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궁지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수를 던져서라도 상황을 뒤집어야 된다. 절박함이 느껴지는 공약이었습니다. 검찰공화국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검찰 제국을 건설시켜 주겠다라는 거니 검사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걸고 기차에서 구두발 그대로 의자에 올려놓고 인사권으로 검찰을 건드리는 정권은 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수사하겠다, 이런 겁박까지 하고 있는 것,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제 분석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다른 방향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분석이 좀 바보 같은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유권자들이 좋아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약은 너무나 무서운 공약입니다. 검찰 제국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